여덟 성씨가 기대에 산다는 팔성산의 맨 끝자락. 한해살이를 이곳서 나는 쌀은 2,000쌀. 그 이름만으로도 값을 더 쳐주던 이 고장의 특산물. 이 마을 사람들의 큰 자부심. 그런데 한사코 고개를 내젓는 이들이 있으니 이 마을의 노인들이었다. 그 이유를 마을의 문패들로 짐작해보면 어려운 일일까. 조선조에 대한 섭섭함을 대대로 간직해온 사람들. 이곳 오성리는 개성 왕씨들의 전형적인 시종 마을의 하나였다. 마을에 이평조가 심었다는 은행나무 아래 세월은 흘러 400년. 오성리는 지금도 자오리 또는 초골이라 불리워진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리 밖으로 나가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월 속에서도 이들이 끈질기게 이어온 것이 은행나무 앞에서의 불합제. 집집마다 형편껏 출염해서 죄물을 마련하고 이들이 무엇보다 간절히 빌어온 것은 자손 번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손이 귀했다는 뜻인데. 한 잔의 제주를 따라 올리는 이들만의 사연은 남아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만 15대 이상을 살아와야 했던 것이니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90%가 당내간이라는 것이다. 제사가 끝난 뒤에 음복례, 입향조를 향해 빌었던 기원들이 실팍하게 나누어진다. 이천 땅 오성리에서 만난 개성 왕씨들, 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이는 중국 성씨일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중국에서 건너온 귀화 성씨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지레 짐작일 뿐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도 같은 착각이었다. 같은 개성 왕씨들의 제사. 그러나 이 제사는 대단히 장엄하다. 역대 왕조의 푸대접으로 한 시절 실전됐던 고려 고종의 왕릉. 그러나 이곳에서 옛 개성 왕씨의 위상을 가늠해보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성 왕씨, 이들은 고려시대의 왕족들이 아니었던가. 이젠 귀하다 못해 희성이 돼버린 이들이지만 개성 왕씨는 어느 성씨보다도 뿌리 깊은 이 땅의 성씨였던 것이다. 조훈관 국궁 사배 재위 42년 중에 28년을 이곳 강화도에 머물렀던 고종대왕. 그러나 그가 묻힌 이곳의 고려산도 마주보는 송악산도 원래 이곳을 말하던 지명은 아니었다. 그 원래의 지명은 개성 땅에 있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자취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밖에는 살펴볼 수 없는 개성 왕씨들의 흔적은 고작 왕궁토의 주춧돌이를 따릅니다. 고려 태조 왕건, 그도 개성 왕씨였다. 개성 왕씨의 시조이자 고려 왕조의 시조이기도 한 왕건은 송악에서 태어나 일찍이 태봉의 건국에 기여했던 인물로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그는 그 뒤 후삼국 통일에 나섰으니 935년 마침내 신라를 고려에 귀속시켰으며 같은 해 후백제의 견훤이 항복해옴으로써 그 이듬해인 936년 후삼국을 통일, 새로운 통일 왕조인 고려시대를 열게 됐던 것이다. 태조는 집권 26년 되는 어느 날 자손들에게 10가지 유훈을 남겼으니 이른바 후묘 10조.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조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당부하고 있다.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하고 널리 경사를 섭렵하여 옛것을 휘감으로 삼으라. 서기 918년은 고려 기원 1년 후녀 10조의 귀감 또한 대대로 대물림되었을 것이니 고려는 광종조에 이르러 왕권을 확립, 강력한 중앙집권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찬란한 문화의 꽃이었던 고려 청자가 이 시기에 이르러 극치를 이루었고 광종대에 처음 시행된 과거 제도로 전국의 인재가 고루 등용됨으로써 문물의 전성기를 맞는다. 그리고 문중사는 고려 왕조사 속으로 더욱 깊숙이 합류되어 갔는데 그러나 그토록 번영을 구가하던 고려는 국시로 삼았던 숙문정책의 그 폐단을 드러내면서 비운의 역사 속으로 휘말려 간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1231년 고종 18년. 당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가 이 땅을 침입해오자 고려는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에서만 39년간이라는 기나긴 항쟁에 돌입한다. 고종은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불사의 힘으로 국난을 막고자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해인사에 보관된 8만 대장경이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는 끝내 원나라와 강화를 맺고 고려 왕실은 충자왕으로 이어지는 부마국이 되고 만다. 그리고 1388년 우왕 14년 고려는 그 마지막을 예고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시 요동정벌에 나섰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압록강 부근에 이르러 말고삐를 돌리고 말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위화도 회군. 순식간에 고려의 운명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들고 공양왕에 이르러 고려 475년의 역사는 마침내 멸망을 맞게 이른다. 이로써 이성계는 1392년 마침내 조선 왕조를 개국한다. 조선조의 등장은 곧 왕씨들에 대한 탄압사로 이어졌다. 이는 멸족의 참변이었거니와 먼저 공양왕 부자가 살해됐고 전국의 왕씨들의 체포령이 내려졌으며 강화도 거제도에서는 집단 수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의 순환사를 개성왕씨 족보는 희생된 손조들의 명단까지 생생히 기록. 참 비참하게 당했고 후손들이 없어졌냐는 것을 증명한 것은 지금 1000년 내려오는 왕씨가 현재 85년도 인구조사에서 18,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족보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15,000명밖에 안 나타났어요. 475년의 시간들로 쌓아 올린 고려사. 그러나 조선조는 그 고려사의 시간들을 허물어뜨리고 오늘날 전해지는 새로운 고려사를 편찬하기에 이른다. 고려사 본기에서는 공민왕의 그 본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왕 14년간의 그 정치와 그 창왕의 정치가 공백으로 비어 있어요. 공민왕의 본기 다음에 공양왕 본기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왕과 창왕은 어디로 가느냐? 우왕과 창왕은 신하의 열전인 그 열전에 들어가 있고 신하 열전 중에서도 반역자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우왕, 창왕이 신돈의 첩의 소생이었음을 적극 주장했던 이유. 그것은 당시 고려의 반란을 일으켰던 신돈과 연루시켜 역성혁명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고려사가 처음 편찬된 것은 태조가 즉위한 후 3개월 만인 10월 달에
수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수찬 명령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고려사 편찬을 시도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조선 건국이 1000명을 받고 또 일반 백성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고려 왕조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편찬의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고려사는 끊임없이 수정된다. 그리고 다시 개정되어 새롭게 편찬됐으니 60년 동안 9번이라는 설도 있고 10번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요에 따라 역사는 때묻고 구겨지고 지워졌으며 마침내 찢겨져 나간 개성 왕씨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마저 갈아야만 했었다. 그랬던 것이었는데 2조 500년 동안은 다시 왕실을 복구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어디 할 수가 없었다. 그걸 이제 의흥박 씨는 본래 왕실에서 갈려나온 박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조 말경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왕실을 복구하겠다 하고서 나라에다 상소를 했던 결과 오히려 그게 화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조 말경까지 왕씨 후손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이 과해졌겠느냐.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왕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다. 지금도 개성 왕씨가 아닐까 하고 짐작되는 성씨들. 변성할 수밖에 없었던 개성 왕씨들은 이런 식으로나마 자신의 한 가닥 근본만은 지키려 했었다. 아주 자기가 뚜렷이 그 왕씨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도 각성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쪽에 내려온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복송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중에 여수옥 씨만은 완전히 재판을 해가지고 복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년 신미보 할 적에 완전히 왕실에서 복송해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여수옥 씨들은 소송까지 제기하여 본래 자신들의 성씨인 개성 왕씨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복성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남단의 이곳 여수 땅에서는 어딘가에 여수옥 씨들의 묘가 있다는 소문들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소문들을 따라 조상을 찾아 나선 지 3년. 이번에도 그리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다. 이번의 소문은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조그만 섬이었다. 이들은 복성을 계기로 만나게 됐고 그 뒤로 함께 뿌리를 찾기로 했던 것이다. 얼마나 같이 마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리가 찾는다고. 당시 두라도는 무인도였다고 한다. 어쩌면 이 섬의 역사는 여수옥 씨의 삶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30여 가구가 겨우 백기를 닿게 하는 곳. 이들은 마을의 최연장자를 찾기로 했다. 조상을 찾아 수소문한 지 20년. 그 수소문의 결론이 맞다면 여기 어디쯤에서 여수옥 씨는 400년 전의 세월을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00년 전이라 그럴까요? 노인의 기억 속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 없던 옥가묘가 남아 있었다. 촌노의 그 희미한 기억이 꺼질세라 후손들은 발길을 재촉했다. 자선 귀하던 옥씨 집안에서 태어나 옥씨로 늙어온 이들 두 형제. 자신이 옥씨인 줄로만 알았던 어린 손자도 촌노의 뒤를 따르며 점점 말이 없어졌다. 도실 한번 들어가서 가봐야겠다. 양지 바른 곳이라던 노인의 귀띔만 믿고 반시간 만에 도착한 조상의 묘. 그 자리는 여기저기 파헤쳐진 자국뿐이었다. 누군가 객토를 하느라 파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 되어 후손들은 잔을 올렸다. 조상의 묘라고 짐작되는 그 비터진 곳에 서서 이들은 족보를 펼쳐들었다. 여수옥시보가 아닌 개성왕씨 족보로 마침내 이렇게 복성했음을 고해보는 것이다.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 선조가 남긴 유언. 그 12대조 할아버지의 빈자리도
족보로는 이젠 찾아들을 수 있었건만 후손들의 가슴에는 쓸어도 내려가지 않는 응어리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할아버지 묘를 모르고 근래 늦었습니다. 사실 조상의 묘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자신의 뿌리인 조상. 그 조상의 뿌리도 찾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글쎄,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흐르는 세월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스쳐 지날 뿐이다. 그래서 무심히 버려진 것들도 있고 버려져서 세월 밖으로 밀려난 것들도 있다. 이름조차 없는 섬에 들어와 끝내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왕씨들. 개성왕씨로서 살지 못한 이들의 세월은 또 얼마나 될까? 어딘가에는 여수옥씨처럼 마침내 복성하게 될 왕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는 왕씨인 줄도 모르고 사는 개성왕씨들의 후손도 있을 것이다. 대성으로 군림해야 당연했을 개성왕씨들. 그러나 바깥 세상이 몇 번씩 변하도록 그 후손들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하기만 하다. 세월에도 흐르지 않는 연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견뎌야 할 삶 같은, 운명 같은. 개성왕씨의 첫 족보인 무오보를 편찬했던 이는 미자 할아버지. 외가성인 여흥민 씨로 살아오다가 자신에 대해서 최초로 복성을 한 것으로 전해온다면 그는 조선조에 나타난 최초의 개성왕씨였던 셈. 오늘날 개성왕씨들이 모두 이 미자 할아버지의 자손들인 것이다. 조선조 급제자 정록에 따르면 그 후손으로 벼슬에 오른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벼슬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또 하려고 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고려 왕족의 후예로서 신하가 세운 나라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는 자긍심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개성에서 70리 떨어져 있다는 임진강가의 이 잠두봉 기슬. 고려의 원찰이던 앙암사에 무너진 예터에 고려 왕조의 종묘인 숭의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대제가 거행된다. 이날 대제의 제수는 모두 상물로 올려진다. 이렇듯 고려 왕조의 법도가 엄연히 살아있음은 또 다른 면에서도 발견되거니와 다른 시족의 제사와는 달리 이들이 쓰는 제기는 목기도 아니요 이조백자도 아닌 고려 청자인 것이다. 고려의 사왕과 고려 16공신을 한자리에 모시고 있는 숭의전의 뜨락. 참여자들 틈에는 새로 복성한 여수옥씨도 어디 있을 법한데. 다시 고려 기원 1075년 임신 숭의전 축의 대제를 부양하겠습니다. 고려 왕조의 전통 제례법에 따라 거행되는 숭의전 대제. 그 왕조의 제단 앞에 들어선 사람들은 오늘 귀성이다 못해 희성에 속하는 개성 왕씨들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제를 통해 엄연했던 옛 왕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한다. 그래서 역사는 본받을 만한 선생도 되고 반면 선생도 된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씨의 의미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500년을 왕족으로서 살았으며 그 뒤 500년을 민초로서 짓밟혀야 했던 개성 왕씨들에게는 이들만의 어떤 결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만약 개성 왕씨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아픔을 아물게 해주는 것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성씨의 의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있을 것이다.